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와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화장품주가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모처럼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 6%, LG생활건강이 3% 상승했고 한국콜마가 6%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전일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AD칩스가 10%, HPSP가 6%, PSK홀딩스가 4%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중동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팜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소식에 우듬지팜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린플러스가 20%, 농우바이오가 11% 급등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한용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화장품주가 동반 강세를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한국콜마가 6%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콜마에 대한 실적 기대감 속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에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다 좋기는 했는데 특히나 좀 부각을 받았던 섹터를 보자면은 이제 OEM, ODM 업체 관련주들 뭐냐면 위탁을 해서 생산을 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또 한국콜마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콜마는 ODM 전문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에서 생산이나 디자인 이런 걸 모든 걸 다 해주는 건데 이 기업이 왜 수혜를 받았냐면은 일단은 중국에 무역법인도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중국 쪽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개수가 이제 5.5억 개 정도 되는데 이게 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래 그 한국콜마가 생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선크림입니다. 네. 선크림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고객사들이 우리 선크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돈을 싸들고 이제 가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계절적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3분기가 이제 좀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 때문에 오늘 한국콜마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모두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콜마처럼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또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화장품주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섹터는 종목별 편차가 큰 편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막막하거든요. 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크게는 화장품 관련주는 세 가지로 나눠요. 네. 뭐냐면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회사들 뭐 있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네. 있죠. 뭐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가 있고 LG생활건강은 후가 있죠. 그다음에 밑에 브랜드들 뭐 이니스프리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OEM, ODM 업체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해서 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중소형 브랜드들 뭐냐면 색조 화장품 이렇게 좀 나누는데 사실 이번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섹터가 어디였냐면 ODM, OEM 업체 관련주들이랑 색조 화장품 관련주들이에요. 저는 좀 색조 화장품 관련주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중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클리오죠. 클리오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가 두 개가 있는데 클리오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페리페라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거의 매출을 독보적인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요를 갖고 있는 고객층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페리페라 같은 경우에는 틴트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색조 쪽에 좀 강한 클리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올리브영에서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는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수요. 왜냐면 요즘에 중국인들이나 일본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이제 올리브영을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영 쪽에서 좀 클리오가 많이 차지를 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패밀리 SC. 이거는 이제 로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건 그 아이패밀리 SC는 그냥 색조에 거의 100% 몰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 로맨이라는 브랜드가 색조로 좀 유명하고 로맨도 이제 틴트가 좀 유명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패밀리 SC 로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에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손이라는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입점을 했거든요. 거기에 입점을 하면서 굉장히 좀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 매대가 잘 팔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VT인데 VT도 네.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올랐던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VT라는 브랜드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이게 VT라는 브랜드들이 로열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 VT는 일반 다른 기초 화장품 제품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그 마이크로 니들 같은 건데 그 마이크로 단위의 이제 제형으로서 이제 이 화장품을 바르게 되면은 피부가 굉장히 좀 따끔합니다. 안에 마이크로 그 니들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들샷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뭐 100이 있고 300이 있고 500이 있고 700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따갑습니다. 근데 네. 그만큼 가격이 많이 비싸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모공 안에 기를 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그 기초 화장품에서 이제 성분들을 많이 투입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지금 대란템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게 뭐 면세점이라든지 지금 온라인샵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률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이런 중소형주들 중에서 좀 로열티가 많이 강한 제품들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실제로 대표님께서는 저희 백발백 중에서 네. 피부 미남으로 불리고 계시잖아요. 피부 비결이 혹시 리들샷인가요? 리드샷은 아니고 저는 리쥬란이라는 브랜드를 네네. 쓰고 있는데 그 파마리서치라는 네네. 브랜드를 그 회사의 그 리쥬란을 쓰고는 있는데 사실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화장품주가 이제 실적 발표를 많이 할 텐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백발백 중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피부 미남답게 화장품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화장품주에 대한 한영희 대표님의 정확한 분석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선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대감이 있는 거는 전방 쪽에서 가격이 반등한다는 거. 지금 모바일 세트 업체들 아니면 IT 세트 업체들이 재고가 좀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동안 재고 과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재고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럼 이제 다시 주문을 해야겠다라는 것들 수요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이제 좀 그러면은 하반기 때는 내년 상반기 때는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시장의 예상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여기서 후단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다시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거죠.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세트 업체들은 PC 업체들의 수요들보다는 지금 새로운 수요가 좀 창출이 됐습니다. 뭐냐면 AI 반도체 수요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생성형 AI나 뭐 LLM 기반 뭐 그 대규모 언어 기반 생성형 AI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들이 이 생성형 AI를 쓰려면 결국에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부장 업체들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에 그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도 AI 반도체 특화된 소부장 업체들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가장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장비주는 말씀을 드렸고 장비주들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장비주들 제외하고 기존에 좀 AI 반도체에서 수혜주 중에 뭐가 안 올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기판도 사실 이스페타시스가 있었지만은 네. 저는 기판 중에서는 TLB라는 업체가 아직까지 주가 상승률이 많이 뛰어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서버용 DDR5 기판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근데 원래 그 DDR5도 이게 들어가는 분야가 PC에도 DDR5가 있고 그다음에 서버용의 DDR5가 있습니다. 이게 공정에 따라 좀 나눠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DDR4에서 DDR5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장점이 되냐면 전력 효율을 이 칩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 자체 흐름을 자기가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PMIC라든지 수동 소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성능이다 보니까 평균 판매 가격이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은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TLB라는 업체는 DDR5에 들어가는 서버용 DDR5에 들어가는 기판을 공급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를 더 뚫어야 되겠죠. 펀칭을 더 뚫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PMIC라든지 뭐 수동 소자가 들어가려면 기존 기판보다 뭐 구멍을 더 뚫어야 되거나 펀칭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메인 고객사가 일단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네.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만약에 DDR5 쪽에 서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TLB는 더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생성형 AI에서는 DDR5 서버용으로는 TLB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용희 대표님의 의견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